안녕하세요. 서울 최고무속인 오한근 법사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심란했죠.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실종됐다는 뉴스가 계속 언론에 시끄러웠고, 저는 내심 좀 시장님께서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금요일이고 2시 이제 벌써 반이 됐는데 방금 뉴스를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제가 이런 속보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제가 좋지 못한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아서 이제 법당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과연 사주가 어떤지, 운명이 어떤 건지, 어떤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했는지가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제가 시장님 운명을 한번 감정을 해봤습니다. 오한근 법사는 역학도 하지만 무속인이기 때문에 영과 신의 기운으로 상대방의 운명을 감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네이버에 오한근 운명의학이라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칼럼을 적는 공간인데요. 2년 전에 글을 보시면요. 서울 그 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한번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글로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용이 하늘로 승천을 하는 운이니 서울수장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을 했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장의 자리는요. 대통령만큼이나 사주의 구성이 좋아야 되고요. 조상의 기운도 나를 도와줘야 되고 하늘과 땅의 기운이라고 하죠. 천지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천기의 기운이 나한테 쏟아져 내려야지 서울시장의 자리, 서울의 수장의 자리, 그 권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입니까? 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자리고 올라가고 싶어도 감히 앉을 수 없는 자리가 서울시장의 자리지요. 근데 서울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유감인데 시장님의 사주 구성을 제가 좀 풀어봤어요. 사주 구성을 풀어보면은 사주 팔자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사주의 명예도 있고요. 금수가 이제 인성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행력이 굉장히 빠르고 부지런해요. 이분 자체가. 사주의 끈기도 있고요. 바로 밑에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직 욕심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야망도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들한테요. 인정받고 싶어. 나는 이렇게 잘했다는 거 칭찬받고 싶어. 이제 이런 욕구가 굉장히 크고요. 그로 인한 성취감이나 만족감으로 사셨던 분 같습니다. 근데 사주가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정말 무서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귀문관살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귀문이냐면요. 묘신귀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어떠한 모 방송인이 사주에 귀문관살이 발동을 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문관살은요 말 그대로 귀신이 몸에 집을 짓고요 귀신이 왕래를 하는 살성이 귀문관살입니다. 귀문관살이 한번 정말 잘못 발동을 해버리면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려요. 안 해야 될 행동을 해버리고 어떤 소동을 벌려서 세상을 뒤집고 집안을 갖다가 발칵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소동을 벌리기도 합니다. 그래 바로 귀문관살이에요. 근데 묘신 귀문이 발동을 하면요 정신적으로 병이 오고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 해야 될 행동을 하게 되고요. 스스로를 갖다가 원망을 하게 되고 자책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자책은요 반성이 돼. 그래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내가 자책을 너무 많이 하잖아. 나를 막 궁지 속에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너무 내려갑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결국에는 끝에 가잖아. 살아야 될 의미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귀문관살이 발동을 하는 경우에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서 자신을 하대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그런 경우고요. 여러분 제가 살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요. 오한근 법사는 살의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이 운이 좋을 때는요. 살이 전혀 이게 표출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살이 있다고 해도 그래? 난 잘 살 수 있어 하고 내 고집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평생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운기가 안 좋을 때 이 살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침범을 하고 나를 치기 시작을 하면은 가장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내 성격의 변화라든가 어떤 사업의 실패라든가 어떤 가정의 불화라든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나한테 큰 어떤 재앙과 고난을 주는 게 바로 살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귀문관살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살성이에요. 결국에는 귀신이 저승으로 끌고 가는 사주인데 더 이제 무서운 거는 이 시장님의 사주에
육회살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육회살은요, 저승사자를 본다는 게 육회살입니다. 6가지 재앙이 내려온다는 게 육회살인데, 역학 명리 관점으로 보자면 굉장히 안 좋은 살성이기도 해요. 근데 오한근 법사도 육회살을 갖다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재앙이라든가 단명이라든가 사고, 실패, 금전의 어려움, 고난, 어떤 고비, 굴곡 이런 걸로 이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귀문관살과 육회살까지 같이 발동을 하니까 이 시장님께서 마음을 굉장히 아마 많이 못 잡았을 겁니다. 왜 서울시장이 남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정말 최고의 명예 자리 아닙니까? 그 왜 시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비극적이고 왜 극단적인 왜 선택을 했을까?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운을 한번 풀어봤어요. 올해 경자년이죠. 경자년 자체에 시장님이 이분이 형살을 맞아요. 형살. 형살을 맞으면요, 여러분, 경찰서에 가야 되고요. 법원에 가야 되고, 검찰청에 가야 됩니다. 어떤 재판이라든가 송사를 갖다 겪어야 되고, 구설수에 휘말려야 되고요. 내가 몸이 다쳐야 되고, 사람들 시비, 구설, 질타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자체도 온화했던 성격도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뾰족해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비관적으로 몰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형살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형살이 크게 들어와 있어서 어떤 망신을 내가 당하거나 큰 사고를 겪어야 되는 것이 형살의 운입니다. 형살의 운도 보이지만은 저는 이제 상문의 기운도 크게 보여요. 상가집 부정이라고 하죠. 상문 부정. 저는 이제 상문 부정을 때로는 크게 안 볼 때도 있는데 사람이 운기가 안 좋을 때는요, 여러분, 상문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귀문관살까지 발동을 했던 이 시점에서 상문까지 같이 이게 끼어 들어오면요, 정말 사람이 180도 변해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실언을 한다고 하죠.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졌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네. 안 하던 행동을 해. 이런 자꾸 증상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상문의 기운까지 같이 치고 들어와서 이제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수장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서울시장인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요, 서울의 운기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수장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공석이 된 거죠, 이미. 그래서 이 자리는 빨리 채워야지 서울의 운기가 다시 좀 회복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영적으로 이제 시장님을 느껴보면 너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크게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컸고요. 그 외에 말 못할 사연들, 사람은 왜 누구나 말 못할 비밀들이 있죠. 근데 그런 비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걸 갖다가 해소를 하지를 못했고 괴로운 마음이 너무 커서 이번 일이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들한테 내가 말 못할 고민은 사실은 없거든. 내가 사실은 마음이 이래. 내가 마음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걸 처신을 했으면 좋을까라고 주위의 지인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부끄럽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했으면요, 사실은 이렇게 죽음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님의 사주 자체가요, 괴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질타라든가 어떤 내 명성에 누가 된다든가 어떤 비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굉장히 어렵고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든 마음을 갖다 가족이나 주위 얼마나 인맥관계가 좋았겠어요. 서울시장이니까. 그쵸? 유명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진짜 손만 뻗으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만나서 내 고민과 내 상황을 갖다가 좀 이러이러해 하고 좀 털어놨더라면 이렇게 일까지 안 갔을 텐데 정말 사실은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정말 죽고 싶어, 나도 살고 싶지가 않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죽음이 최선의 선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남겨져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가족들은요, 내가 이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해결하지 못할 고민은 없어요. 죽음이 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괴로워도요, 좀 냉정한 어떤 판단력과 좀 올바른 어떤 선택으로 좀 내 상황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보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지금 처한 그 힘든 상황을 갖다가 잘 좀 슬기롭게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온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서울시장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